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카카오페이가 오늘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카카오페이가 오늘 조정을 좀 받겠구나, 이제 여기서 박스권 행보를 좀 그리다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그려줄 것이구나, 저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었겠죠. 뭐 대부분 예상하기로는 카카오페이가 거래 정지가 되었다, 거래 정지가 풀렸으니까 차익 매물이 좀 들어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주요한 이유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뭐 토탈로는 4가지 정도를 볼 수 있겠죠. 일단 차익 실현 압박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블라블라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메인 이유는 이거예요. 미국에서 관련주 서클 인터넷 그룹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정지 직후에 매물을 소화하지 못함, 결국 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2가지 이야기가 나온 거고, 메인 이슈는 이 2가지인데 그 중에 핵심은 이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보자면, 어제 한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예요? 원화를 대체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달러와도 마찬가지요. 스테이블 코인이 뭡니까? 1달러를 1 스테이블 코인으로 맞추는 거, 요거잖아요. 어떻게 맞춥니까? 국채사 가지고 1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치를 항상 맞추자,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비트코인이랑 뭐 기타 다른 코인들을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걸 확장시켜 갖고 이걸 이제 시중에 풀어버리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어차피 가치가 확정되어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해서 원화나 달러화를 대체하자,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게 지금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촉발됐던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이죠. 미 상원에서 이 내용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전으로 하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8월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글로벌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유럽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거기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도 그렇게 가고자 하는 거고, 이재명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글로벌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세는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상승세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이 주가는 어떻게 돼요? 항상 이렇게 상승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세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마침 또 거래 정지까지 되었었고, 그리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은에서 뭐라고 블라블라 떠들었냐면,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겁니다. 1 스테이블 코인을 1달러로 맞춘다. 어떤 식으로 맞추냐? 국채로 맞춘다, 이거잖아요. 우리나라 카카오페이는 어떤 식으로 갑니까? 지금 뭐 국채도 국채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붙는 게 뭡니까? 어차피 카카오페이는 자동 충전이라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00원짜리를 결제하게 되면 내 카카오페이에 돈이 없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10,000원을 빼내옵니다. 그래서 2,000원짜리를 결제하고요, 8,000원이 남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쌓이는 자금들이 약 한 5천에서 6천억 정도가 항상 쌓여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지금 메인으로 튀어 올라가고 있는 거고, 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쌓여 있는 금액이 별로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거고요. 그래서 대장주가 카카오페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행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코인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왜? 지금 원화 같은 경우에는 지급 준비 자산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그래서 1 스테이블 코인이 1000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0원으로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깨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깨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코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코인이 폭락하면 시장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내용들은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냥 이재명 정부에게 굽신굽신거리면서 무조건 맞습니다, 이렇게 아부하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도 어느 정도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꺼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쨌거나 글로벌이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갈 겁니다. 결국 우상향 추세로 갈 거예요. 다만 태클이 들어올 수 있다. 항상 반대쪽 이야기들도 어느 정도 해야 건강하게 정진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표면적인 이유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주가가 크게 하락한 원칙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그동안 서클이라는 녀석이 6월 초에 미국에 상장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얘가 그 공모가 대비해서 7.7배 정도 올랐습니다. 거의 한 8,000%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걔네들이 이제 혹 하고 떨어지는 거야. 갑자기 왜 떨어지는데? 서클이라는 녀는 어떤 녀석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 현금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 현금을 가지고 운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국채에다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서클이라는 데가 그 국채를 사서 운용을 하게 되고 운용 수익을 먹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가 다 같이 써보자, 달러를 대체하자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 운용사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거고, 카카오페이도 그와 유사하게 흘러갔던 거고, 그 메인 위였던 서클 그룹이 주가가 흔들리니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죠. 항상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를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 야, 너무 이자 수익에 달려있다. 왜? 국채를 메인으로 가니까. 국채 이자율 붙어 있잖아요. 그 이자 수익을 먹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산다고 해서 이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돈 맡겼는데 그걸 국채를 사갖고 국채에서 이자 나오면 그거 누가 먹습니까? 운용사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먹는 거죠. 국채는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낮지만 돈 단위 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수익이 잘 생기는 거죠. 근데 너무 이자 수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국채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금리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지금 트럼프가 이자율 낮춰라 그렇게 압박을 놓고 있죠. 이자율이 낮아지면 어때요? 국채 수익률도 떨어지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캐시우드도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올랐으면 조정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조정이 아직 안 왔다. 이 조정을 이제 만들자. 올라갔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캐시우드도 팔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뭐 열심히 확장은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확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또 미친 듯이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유, 그래서 지금 블라블라한 것들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향후 올라갈 이유는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니까 또 이것저것 많이 끼어들게 되죠. 개나 소나 다 끼어들고 있으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지 않겠느냐. 최근에는 JP모건, 페이팔 뭐 이런 애들까지 다 되고 있고요. 특히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얘가 현금 결제 위주로 성장한 회사잖아요. 근데 이거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넘어가게 되면 페이팔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페이팔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페이팔의 주가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변화를 함께 동참하고자 페이팔도 지금 참여하고 있으니까 얘네들까지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원투데이로 끝날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장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 거기에 발맞춰서 유럽과 다 같이 발맞춰서 나간다는 이야기고, 이재명 정부의 이 추진 정책도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카카오페이는 또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지금 사람들이 라인을 보는 게 지금 이 라인을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지지 저항선이 형성이 될 거니까 이 8만 원짜리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게 압도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오늘 8만 원 찍고 올라가는 겁니다. 7만 9천 원대 찍고 올라가는 겁니다. 지지 라인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여기를 넘어가면 여기 종가 있죠, 여기. 이 종가 얼마요? 93,800원. 93,800원을 7월 8일까지 넘어가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얘는 또 거래 정지게 되거든요. 투자 경고 종목이 확정이 됩니다. 지금 예고잖아요.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면 안 되죠. 여기 넘어가지 않고 8만 원대에서 지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박스권이 형성이 되겠죠. 당분간 박스권 형성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뭐 그렇게까지 예쁘지는 않으니까 여기서 좀 약세를 보일 뿐이다. 하지만 눌림목이라는 게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공포 그리고 기회, 시선의 균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공포 속에 기회는 무조건 존재한다. 매도와 매수층 사이에 공존의 심리가 있다. 지금 최근에 리포트 나온 것들을 보면 NH투자에서는 38,000원짜리를 3만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수의 증권사들은 아직까지 3만에서 4만원 목표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녀석들은 대고 올리는 거죠. 3만원에서 13만원. 압도적이잖아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지금 이런 겁니다. 3만원에서 4만원 하던 이 의견 유지하고 있는 거는 신규 리포트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신규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목표가는 뛰겠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열 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한 소끔 식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뭐예요? 숨고르기 기간이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놨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다가 계속해서 리포트를 매일매일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블로그 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이렇게 링크 나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리포트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블로그로 오시면 매일매일 올라가는 카카오페이 관련 리포트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몇 가지 종목 계속해서 제가 만들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좀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다가 내일은 뭐가 올라갈 것 같나요? 라고 이렇게 좀 물어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쭉 말씀을 드려요. 4종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한 종목을 콕 집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들의 센트가 꿈비가 상승할 것이다. 내일 당장 수익 5% 이상. 우리는 시초가에서 매수를 해서 5% 수익이 나는 것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비라는 녀석이 내일 5% 이상 상승할 것 같아요. 라고 대부분이 예측을 해줬죠. 근데 꿈비라는 녀석이 오늘 시가 6%에서 갭 떠서 시작해서 0.8%까지 올라갔다가 음봉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달성을 하지 못했어요. 조금 아쉽죠. 하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이 녀석이 이렇게 고점이 낮춰지고 있었거든요. 저항대가 이렇게 보이죠. 거기를 넘어섰습니다. 일단. 그리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쌍바닥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쌍바닥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62평선 지금 저항대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꿈비. 어떤 종목이죠? 엔젤테마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신규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신규 정부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최대 문제가 뭐죠? 인구 문제죠. 인구 감소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저출산 대책을 내놓죠. 저출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런 녀석들, 엔젤테마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래서 대통령 새로 뽑자. 이슈가 생기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날랐던 거예요. 왜? 신규 정부가 들어오면 신규 정책이 나올 거니까. 신규 정부가 들어왔죠. 그래서 어제 시간외를 좀 보면 어때요? 이런 녀석들 상승하는 거 보이죠? 이재명 대표 인구 조직 나온다. 인구위 문제 TF 가동. 이런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에르코스, 꿈비, 제로투세븐 이런 녀석들의 상승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다음 주에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기대감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죠. 차트적으로 어때요? 쌍바닥 만들었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상향 그래프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꿈비를 사란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저희 테마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목표는 이거예요. 내일 뭐 사면 돼요에 대한 목표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아깝죠? YM이 1등을 못했는데 이렇습니다. 분차트로 잠깐 들어가 보면 초반에 시초가 매수를 했었으면 10% 갭 떴지만 상승 VI까지 나왔거든요. 21%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5%는 충분히 먹을 수 있었겠죠. 이런 종목들은 조금 아깝죠. 요거 매일매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거 시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올리는 게 뭐 오후 9시 뭐 이렇게 올립니다. 장 끝나고 나서 올려요. 보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텔레그램 방에 많이 오시면 내일 당장 뭐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 함께 공유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저희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도 나와 있거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요 전화번호로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 추천했죠? 여러분들 많이 먹었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이니까요. 우리 1분 주식이란다. 1분 주식 하다가 없어졌죠, 채널이. 주식 마스터 채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저희 내용 함께 만나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